지금 편의점에서 5,000원 아끼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투자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 5,000원을 그냥 아낄 건지, QLD로 시간을 살 건지, TQQQ로 속도를 살 건지입니다. 2026년처럼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이 선택 하나가 몇 년 뒤 자산의 계급을 갈라놓습니다. 요즘 점심 풍경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먹고 식후엔 브랜드 커피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원증 걸고도 컵라면에 삼각김밥 2개로 버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누가 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현실을 인정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착각이 먼저 사람을 망칩니다. 기준금리 2.5%라는 숫자는 예쁘지만 실제 대출고지서에는 5%, 6%가 찍혀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생활비를 지키려고 점심을 줄였는데 그게 단순 절약이 아니라 생존 신호가 된 겁니다. 겉으로는 커피 한 잔, 속으로는 가처분 소득 방어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 부자는 딱 여기서 갈립니다.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사람이 시장이 무너질 때도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 오면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이 바뀝니다. 공포에 던지는 사람 손에서 준비된 사람 손으로 옮겨갑니다. 이 이동이 시작될 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은 3개입니다. 첫째는 부채입니다. 2020년 이후 풀린 돈으로 만들어진 풍요는 결국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겁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둘째는 상업용 부동산과 PF입니다. 미국 오피스 공실인이 만기 몰림이니 하는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만 한국도 PF 부실이 건설사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셋째는 AI 기대가 현실 수익을 앞지르는 순간 생기는 검증 구간입니다. 기술은 진짜여도 기대가 먼저 달리면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이 3개 중 하나만 터져도 흔들립니다. 동시에 흔들리면 준비가 없는 사람은 버티기부터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내려가도 본질이 살아있는 자산은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사이클을 견딜 체력, 즉 체류 시간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갈립니다. 둘 다 나스닥 100을 따라갑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량이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상승을 먹어도 속도가 다르고 같은 하락을 맞아도 멍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시장에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줍습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갑니다. 처음부터 TQQQ로 달립니다. 빨리 벌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빠른 사람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구조를 다르게 짭니다. QLD로 체류 시간을 확보하고 TQQQQ로 속도를 붙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계좌가 먼저 부서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구간에서 돈 되는 건 예언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은 3개만 잡아도 됩니다. 첫째, 가처분 소득을 방어합니다. 점심 5,000원, 커피 5,000원, 택시 한 번, 배달 한 번, 이런 것들을 없애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없애서 현금 흐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회복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강제 청산만 피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둘째, 부채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건 멋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빚이 많으면 위기 때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면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바닥에서 팔면 다음 상승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끝났는데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는 척하는 구간이 오히려 부채 정리의 골든타임이 됩니다. 빚의 크기를 줄이면 계좌가 아니라 인생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현금은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에 대한 옵션입니다. 폭락이 오면 현금은 공격권이 됩니다. 현금이 30% 있으면 남들이 도망갈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면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세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전입니다. 사람은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중을 정해둬야 합니다. 이제 투자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와 TQQQ를 그냥 종목처럼 보면 망합니다. 도구로 봐야 합니다. QLD는 내 계좌의 뼈대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버티게 해주는 프레임입니다. TQQQ는 엔진입니다. 바람이 불 때 속도를 붙여줍니다. 프레임 없이 엔진만 달면 코너에서 뒤집힙니다. 추천 구조는 간단합니다. 2층 구조로 가면 됩니다. 1층은 QLD 중심, 2층은 TQQQ로 레버리지 가속, 그리고 항상 현금층을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현금 30, QLD 50, TQQQ 20 같은 식으로 시작하면 위기에도 버티기 쉽습니다.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현금 20, QLD 50, TQQQ 3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QLD가 기본, TQQQ는 증폭, 현금은 생존과 기회입니다.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언제 사느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뉴스만 봅니다. 위기 뉴스가 쏟아지면 겁먹고 금리 인하 뉴스가 뜨면 안심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기준 차트, 즉 QQQ의 흐름입니다. 단기 기준선을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1선 같은 단기 평균선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면 무리하게 TQQQ 비중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QLD 중심으로 천천히 갑니다. 반대로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고 공포가 커지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위기는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올 때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망합니다. 올라오면 욕심이 생깁니다. 더 오른다고 믿고 풀매수합니다. 그런데 TQQQ는 상승장에서 달콤하지만 조정 한 번에 멘탈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위기 후 반등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 규칙을 정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 혹은 강한 상승으로 과열이 왔을 때 TQQQ 물량의 일부를 줄이고 줄인 금액 중 일부는 다시 QLD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조정이 와도 다시 담을 탄약이 생깁니다. 이게 위기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의 리듬입니다. 오를 때 현금을 만들고 떨어질 때 현금을 씁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함정이 2개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떨어지면 사람은 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부자가 되려면 팔고 싶은 순간에 팔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분할과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공포가 덜합니다. 공포가 덜하면 규칙을 지킵니다. 둘째, 보유 효과입니다. 내 자산은 특별하다고 믿는 순간 객관성이 죽습니다.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내 QLD, 내 TQQQ를 신앙처럼 붙잡으면 망합니다.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 초입에는 현금이 왕이고 위기 중반에는 QLD가 방패이고 위기 후반 반등에는 TQQQ가 칼이 됩니다. 방패로 칼질하면 어색하고 칼로 방어하면 찢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풀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규칙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점심 5,000원을 아껴서 1억이 되는 건 절약 그 자체가 아니라 절약으로 만든 현금과 규칙이 위기 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만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에게는 QLD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현금층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고 분할과 일부 익절 규칙을 지킬 수 있다면 그때 TQQQ를 엔진으로 쓰는 겁니다. TQQQ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누르고 규칙을 지킬 태도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TQQQ는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클립니다. 망하는 방식으로 들고 가면 망합니다. 현금도 없이 분할도 없이 한 번에 들어가서 흔들릴 때 팔면 망합니다. 반대로 도구로 쓰면 즉 비중을 제한하고 현금층을 남기고 리밸런싱과 일부 익절로 리듬을 만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위기 오면 제일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바닥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할입니다. 바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평균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당신이 아끼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이 작아 보이지만 그게 매달 쌓이면 현금층이 됩니다. 현금층은 위기 때 무기고가 됩니다. 무기고가 있으면 공포가 와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같은 구간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의 비밀은 화려한 정보가 아닙니다. 점심을 줄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존을 우선하는 용기입니다. 가처분 소득을 지키고 빚을 줄이고 현금을 만들고 QLD로 시간을 벌고 TQQQ로 속도를 붙이고 오를 때 현금을 만들고 떨어질 때 현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규칙보다 감정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0원이라도 현금층을 만든다. QLD를 뼈대로 가져간다. TQQQ는 비중 제한과 분할 매수, 일부 익절 규칙으로만 쓴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